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8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9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을류월 을축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요. 그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6월에 태어난 을목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해당이 되죠. 나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음목이라고 합니다. 음에 해당이 되는 나무, 그래서 음목이 되는데 을목 같은 경우에는 큰 대림목,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과 같은 큰 대림목이라기보단 작은 화초 같은 개념이죠. 지금 가을에 피는 화초, 코스모스라든가 아니면 또 들국화, 국화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피는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는 뭐 꽃이 안 피고 봄에만 꽃이 피고 여름에만 꽃이 피냐,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 겨울 같은 거, 가을 같은 경우에도 화원에 가면은 돈만 주게 되면 얼마든지 꽃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인동초라고 해서 겨울에 피는 꽃, 에델바이스라든가 이런 좀 약간 추위에 버틸 수 있는 그런 꽃들 외에는 인공적으로 난방을 해서 꽃을 피우는 경우가 별로 없었지만은 요즘은 좋은 환경이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돼 있어서 사시사철 꽃을 피울 수가 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고요. 화초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겨울에 피는 인동초라든가 에델바이스도 있고요. 봄에는 원체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피고, 여름에도 화초 꽃 같은 걸 많이 피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말해줘서 사시사철 꽃을 피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을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을 겨울은 을목의 사목이다, 죽은 나무 사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가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반드시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면에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이 간목은 원래 목적이 뭐냐면, 꽃을 피우는 목적이 꽃을 피우는 목적보다는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봄, 여름, 춘하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목으로 보지만, 추절과 동절, 즉 가을 겨울의 나무는 이때는 성목으로 봐요. 여러분, 사목은 그야말로 죽은 나무인 것이고요. 여기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인데, 생목은 아직은 살아있는 나무로서 조금 더 자라야 되는 나무가 되는 거고, 성목은 아직 지금도 살아있지만 이제 거의 다 나무로서 거의 다 자란 나무죠. 그래서 생목은 계속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춰줘서 계속 좀 키워야 되는 나무이죠. 아직은 심은 지 얼마 안 된 묘종과 같은 그런 나무라고 하면, 성목은 벌써 키가 막 10m, 20m씩 되고, 그 다음에 굵기도 어느 정도 굵어가지고 이런 나무는 더 이상 키우지 말고 베어서 이제 기둥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는 것이 바로 성목입니다. 어떤 분들 이제 간목을 갖다가 뭐 이렇게 생목과 사목으로 나눠서 간목을 사목죽, 죽은 나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목이라기보다는 그냥 성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춘하의 목적은 이렇게 꽃을 피우는 나무도 있습니다. 벚꽃이라든가 아니면 뭐 목련꽃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생목으로서 꽃을 피우는 용도, 춘하의 간목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절이라든가 겨울의 나무는 성목으로서 동량지목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저께 간목이 6월에 태어난 거 제가 설명드렸을 때, 6월의 간목은 뭐예요? 좀 일간 간목만 좀 튼튼하다라고 하면 베어서 큰 기둥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크든 아무리 일간이 왕하든 화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을목일간이 뭐 묘를 보든 인을 보든 지서 어떤 글자를 보든 간에 을목은 화초일 뿐이죠. 그래서 을목을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을목은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꽃을 피우는 목적, 즉 목화통명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들판에 나가면 이제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꽃들이 이제 많이 피어져 있죠. 그런 것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겨울도 마찬가지로, 겨울의 을목도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주를 배합을 하게 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목은 이렇게 목적으로 이런
목화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화 중에서도 병화라고 하는 따뜻한 햇볕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맑고 깨끗한 물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을목은 크든 작든 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겠죠. 난초라고 하는 그 화초가 있어요. 난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간이 너무 왕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화초가 뿌리만 땅에 조그만 촉촉한 땅에 뿌리만 내린다 하더라도 그 을목은 그 크게 뭐 내가 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당량의 물과 적당량의 햇볕만 있어준다라고 하면 을목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만 있게 되면은 이 을목은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수 물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썩어서 부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을목은 병화 개수가 적절하게 뿌리를 적절하게 윤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화초로서의 그런 용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꽃이 바로 가을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자, 왼쪽 그림이 들국화가 아니죠. 이것이 코스모스가 되겠고요. 오른쪽 꽃이 어떻게 보면 코스모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들국화 같기도 한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화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이제 가을에 피는 꽃이죠. 눈으로 봤을 때는 꽃만 보이지만 이 코스모스 땅 밑에 뿌리는 어떻게 돼요? 적절하게 개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 주어서 촉촉하게 이렇게 윤택하게 되어 있고, 땅도 윤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의 뿌리도 이렇게 촉촉하니까 을목이 이렇게 꽃을 활짝 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맑은 하늘이 드리워져 있죠. 하늘이 맑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햇볕이 저기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을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이렇게 화사하게 피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아니라 지금 이런 꽃이 피어져 있는데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고 비가 계속 내린다라고 하면 이 꽃이 코스모스라든가 국화꽃이 어떻게 돼요? 오래 가지 못해서 금방 물러 터지고 계속 한 일주일 넘게 비가 오게 되면 꽃이 금방 물러 터져서 없어지죠. 썩게 되겠죠. 그래서 가을에 신월, 6월도 마찬가지고 7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개수하고 병화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쁜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사주의 배합을 맞추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호화, 부호화 시켜놓은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치만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주 명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을목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6월에 태어난 것이죠.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하늘도 파랗죠. 그 다음에 약간 기온 자체는 약간 서늘합니다. 기온 자체가 서늘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병화 같은 것으로서 조후함이 을목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겠죠. 만약에 병화가 없는 상태에서 물만 있게 되면 기운은 하강하게 되고, 서늘하고 금의 기운, 숙살지기라고 하죠. 숙살지기가 있게 되면은 엄숙한 그런 기운 하에서는 뭐예요? 을목이 꽃을 피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왕절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병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명리 서적에서 조화원약 특히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백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추분이라고 하는 두 절기로 나눠지게 되는데, 추분을 기점으로 해서 을목이 6월에 태어났는데 추분 전, 즉 백로가 지나서 추분까지는 개수를 먼저 쓰고 병화를 나중에 쓴다. 즉 그래서 선개후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분이 지난 연후에는 병화를 먼저 쓰고 즉 선병 후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추분 전까지는 아까 제가 꽃을 보여드렸잖아요. 꽃을 보여드렸는데 백로가 지나면서 추분 전까지는 이 꽃이 아직 활짝 피지 않은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왼쪽 그림 코스모스가 있는데 꽃을 피운 것도 있지만 아직 꽃몽오리를 퍼뜨리지 않은 것들이 좀 눈에 이게 간혹가다 이렇게
띄고 있죠. 그래서 추분 전은 꽃이 활짝 피기 이전에 아직 꽃몽우리의 단계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물을 좀 충분하게 주어야지만 땅 속에서 을목이 뿌리를 이렇게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충분하게 빨아들여야지만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물이 없으면 꽃몽우리가 꽃도 피우기 전에 말라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추분 전에는 양분을 먼저 빨아들이고 병화가 있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추분이 지나게 되면 그림과 같이 꽃을 이제 다 만발하게 펼쳐진 거하고 똑같아요. 꽃을 만발하게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이 있을 필요는 없겠죠. 이런 거죠. 이제 사람이 배가 고플 때는 먼저 밥을 먹어야 되지만, 밥을 먹고 나서 빵빵해져 가지고 숨도 못 들이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음식 먹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분이 지났을 때는 꽃이 이미 이제 꽃을 활짝 들여놨기 때문에 그 꽃을 계속 더 화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볕이 있게 되면은 꽃을 계속 화사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절기를 이제 백루, 추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추분 전후로 이렇게 6월의 을목을 구분해서 먼저 개수 병화를 쓴다라고 해서 선개 후 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라고 해서 선병 후 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원칙론적인 그런 개념, 원칙론적 그런 개념이고요. 사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오늘의 명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추분 이전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먼저 쓸 수 있고, 추분 후라 하더라도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는 사주가 어떻게 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일간, 을목, 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가장 왕한 금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간목은 양목이었죠. 그 다음에 월령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거는 음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음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의 지장간 본기는, 초기는 경금이 되겠지만은 본기는 신금이 되기 때문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천간의 신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유금은 천간의 신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 지지의 유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천간의 신금을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을목도 신금도 음이죠. 대 음은 뭡니까? 관성인데 이거는 편관이라고 하죠. 편관. 그래서 편관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 음은 다시 편관 을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칠살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라든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포태법상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6월이라고 하는 것은 6월은 목의 어디죠? 여기가 태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약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월의 을목은 일간은 약하고 칠살 편관만 왕하다. 그래서 신약, 이거는 칠살은 살로 표현하죠. 살, 왕한 사주 내지는 살중신 경한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에 칠살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칠살은 마치 뭐와 같냐면 굶주린 맹수와 같아요. 굶주린 맹수라든가, 우리가 칠살 편관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일체의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일체의 해악을 칠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가 되지 않았을 때 칠살을 질병이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아픈 것인데, 중화가 되지 않으면 진짜 일간이 약했을 때는 몸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봤는데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많은 아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잔병치레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내지는 잔병치레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다든지, 특히 어렸을 때 경기를 많이 한다든지, 어렸을 때 또 충격 같은 거를 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심약한 애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애들 앞에서 뭘 던진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애기 때 충격이 평생
동안 어떠한 그 뭐랄까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를 봤는데 아기가 관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부두기간이 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애 앞에서 행동하고 말이라든가 행동 같은 것을 너무 과격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금물입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하고 이렇게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도적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질병 내지는 나이와 버전은 관제 송사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중화를 잘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질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사 내지는 약사 내지는 의료 관련 의료기계 같은 것들을 팔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은 의약회사, 제약회사 같은 데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직종 같은 걸 하게 되죠. 아니면 뭐 한의도 괜찮고 간호조무사도 괜찮고, 아니면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이제 의술은 아니지만 뭐 카이로프라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안마라든가 침술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한의에서 침을 놓는 게 아니라 약간 중국 같은 데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를 뭐 카이로프라틱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도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약간 의료법 위반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치과잖아요. 치과 의사도 당연히 칠살이 있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치과 의사 치기공과를 나와서 자기 기술은 있어요.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치아 틀니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자기는 치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차려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야매로 이렇게, 야매라고 하죠. 야매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시술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의료법 위반입니다만, 뭐 돈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그렇게 또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가끔 듣기는 하는데, 뭐 그 권장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된다든가 잘못 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소송한다 하더라도 뭐 불법 시술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구제 대책이 별로 없겠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직업적인 것으로는 그러한 직종, 군인 경찰도 할 수가 있겠고 뭐 법조인들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예요? 칠살이 중화가 됐을 때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칠살이 중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병약하거나 아니면 관제구설 송사로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칠살과 편관격에 을목이 6월이 태어났을 때는 신양사랑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칠살을 중화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살인상생하는 방법과 아니면 식신 내지는 상관으로서 식신 제살이라든가 아니면 상관 제사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간목도 마찬가지이고요. 을목도 마찬가지로 화가 있다라고 하면 제사라는 것이 6월의 을목, 신월의 을목은 제사라는 것이 더 좋고요. 화사라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화사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필요한 것인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뜻하는 거죠. 관살이 많다고 해서 술을 쓰게 되면은 6월 한가을에 금수만 많게 되면 한습해지게 되면, 제가 아까 말했죠. 을목은 후패한다 했죠. 후패 썩어버리죠. 그래서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지만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는데, 관살이 많다라고 해서 물만 계속 주게 되면 을목이 뿌리도 썩고 줄기도 썩고 결국은 꽃도 피우지 못하는 그러한 형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을목이 6월에 태어난 오는 병시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자, 월지 자체는 칠살 편관이 되겠고요. 연간에 정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저께 간목과도 마찬가지로 이걸 뭘로 본다? 관살혼잡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관살혼잡이 아니고요. 자, 살중신경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중신경 하면은 관살혼잡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약해서 정관이든 편관이든 구분해서 내가 구분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관살혼잡을 논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관살혼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간으로 관살에 같이 투출되어 있어야지만 관살혼잡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일간이 지지의 인목이라든가
묘목이라든가 내지는 하다못해 해수라도 뿌리가 있어야지만 관사론잡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칠살평관이 6월에 투출되는데 을목이 뿌리가 없다? 이 또한 살중신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드시 화로서 제살하거나 아니면 수가 있어서 화살해야지만 을목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로서 화살하기보다는 화가 있어서 금을 갖다가 제하는 것이 더 좋은 사주 국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지에는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금이 왕한 중에 자수를 보게 되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설기해서 목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 이것이 뭐예요? 살중신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살이 이것이 없었을 때는, 관살이 나를 직접 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위 덩어리가 떨어져서 을목을 갖다가 상해를 하거나 아니면 가위라든가 날카로운 칼 가지고 꽃을 피우려고 하는 화초를 갖다가 싹둑 잘라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되면 진짜 심한 경우에는 단명할 수 있습니다. 단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찍 죽는다, 조년에 좌절한다라고도 명리사에는 이렇게 표현한다. 조년에 좌절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년에 무릎 꿇고 앉는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어려서부터 자기 뜻을 펴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니까, 가장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역시나 죽는 거고요. 또 조년에 좌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직진해서 직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직진하지 못하고 옆으로 좌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년에 좌행하는 건 뭐예요? 합법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비행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살중신경한 사람들도 조폭이 많고요. 살중신경한 사람들도 비행청소년이라든가 이렇게 좀 불량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환경 자체가 을목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게 나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부부간에 부모님이 불화한다든가, 태어났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의지차가 하나도 없다든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안 계셔서 힘든 할머니 밑에서 자란다거나, 아니면 뭐 보육원에서 자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보육원에서 자란다는 것이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보육원에서 살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많이 힘들고 외롭고 또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라든가 차가운 그런 따가운 시선을 어쩔 수는 없는 것이죠. 좀 우리나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지고 똑같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그런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보듬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외 입양, 지금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입양 세계 1위라고 하죠. 그래서 외국에 어렸을 때 부모가 버려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사는 경우인데, 좋은 양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잘 살아요. 나름대로 거기 그 사회에서 적응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이름 이렇게 날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봐서 해외 입양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인종차별이라든가 그 양부모의 어떤 학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간 자체가 약하고 이렇게 태어난 환경이 안 좋다라고 하면 마치 그러한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주는 어떻게 됩니까? 일간이 이렇게 6월에 경금까지 투출된 상황에서는 일간이 뿌리를 얻고 화를 얻게 되면은, 금을 갖다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주가 되면은 오히려 악조건에서 태어난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저력을 발휘해서 그런 악조건을 좋은 환경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런 거죠. 칠전팔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옛날에 홍수환 선수 4전옥이죠. 그 누구죠? 까라스키인가요? 이거를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지금 20대 30대인 사람들, 저도 40대 이제 50대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홍수환 선수라고 하는 그분, 그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4전옥이라고 해서 끝까지 일어나서 질 줄 알았지만 이겨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뭐예요? 칠살이 있는데 제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화살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제사를 할 것이냐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화살을 할 것이냐 이제 차이가 있는데, 6월의 을목은 뭘 하면 좋다? 제사라는 것이 더 좋다. 제사를 또 어떤 제사? 을목 같은 경우는 상관 제사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네, 연지에는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겠고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화살이 됐든 제살이 됐든 일단 6월의 을목은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되지 않더라도 지지의 자수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월간의 을목은 이건 도움이 별로 되진 않는데, 이 을목은 뭐냐면 경금을 갖다 이렇게 묶어 놓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비견에 조금의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을목이 됐든 월간의 을목이 됐든 뿌리가 없는 것은 뭐 똑같고요. 일지에 축토가 있어서 을축, 일축 이렇게 되는데, 이 축은 뭐예요? 유를 보게 되면 사유축, 사유, 축, 회, 금이 되죠. 그래서 사는 없다 하더라도 유축, 회, 금이죠. 이거는 준삼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금이 굉장히 왕해진 사주인데 을목은 뿌리가 없죠. 간신히 자수의 생조를 받는 아주 좀 열악한 환경이죠. 이게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 가끔 등산 설악산이라든가 관악산 같은 데 가면은 바위산이에요. 악산이라고 하죠. 악산은 뭐냐면 바위로 이렇게 이루어진 산을 바로 악산이라고 합니다. 악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관악산이라고 하죠. 관악산. 이 악산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악산 이렇게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악산도 똑같이 저 악자를 아마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설악살이 아니고 설악산이겠죠. 설악산. 또한 저 악자를 써서 이렇게 쓰게 되죠. 근데 악산은 뭐예요? 주로 이제 바위가 좀 많은 그런 산을 말하게 되는데, 6월에 경금 투출되어 있고요. 축토까지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악산에 흙이 조금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을목이 거기에 간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축 안에도 신금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을목이 굉장히 어떤 상태, 좋지 못한 아주 좀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의 기운도 하나도 없고요. 간신히 축중의 개수, 연지에 있는 개수로 인해서 그냥 뿌리만 간단하게 착근하고 있는 거죠. 바람 불면 금방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자,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화를 봐서 금수의 기운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을목이 인묘 같은 것에 뿌리를 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생지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 사주를 중화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인데, 그거는 생시를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를 볼 수 있는 생시는 병자 정축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사 이모시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술 정해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 큰 틀에서 화가 필요하니까 화가 들어가는 생시를 먼저 보게 되면은, 병자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병화가 천간에 나타나긴 했지만 지지로 병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시지에서도 자수를 받기 때문에 한습이 매우 가중되어 있는데, 태양이 떠 있는데 태양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미미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세 자체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목화운. 자, 정축시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병화 같은 경우는 양화이기 때문에 그나마 뿌리가 없어도 조우할 수 있는 공력이 좀 없지 않아 있게 되는데, 정화는 뿌리가 없으면 거의 그 힘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라이탄은 있는데 따뜻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장작이라든가 하다못해 연탄이라도 좀 있어야지만 그 라이터를 이용해서 장작을 태워서 불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정화 씨앗 불씨는 있는데 그 불씨를 피울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화는 의미가 별로 크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술시 마찬가지로 병화 투출되어 있는데, 병자시하고 조금 그나마 차이점 뭐냐면, 술 중에 병화가 조금이라도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병자시에 비해서 조금은 장점이긴 하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일간 자체가 뿌리가 좀 없는 것이 좀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지에 있는 자수는 그나마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이고요. 병화가 조금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라고 봤을 때 그나마 병자 정축시에 비해서는 병술제가 조금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해시 이렇게 봤을 때는, 정해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좋은 점은 뭐냐면, 해는 자수는 을목이 뿌리를 둘 수는 없지만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죠. 단 역시나 정축시와 마찬가지로 이 정화는 지지에 뿌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해 중에는요, 해 안에는 지장간으로서 뭐가 있냐면 무토, 간목, 그 다음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해 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면 좀 모르겠지만 물속에 있는 물에 젖은 나무를 꺼내서 정화를 생주하기는 매우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추회금에 수까지 와서 금수가 너무 왕양한 중에 화가 너무 약해서 매우 한습한 사주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화를 볼 수 있는 것, 신사시가 되는데, 신사시 와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 드디어 을목이 6월의 을목이 사화를 받기 때문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유축 뭐예요? 이거 사유축 금국을 형성하게 되죠. 이거는 완전한 사막을 구전하게 됩니다. 유금이 원령이 있죠. 금이 가장 왕할 때, 그 다음에 축토와 사화가 있기 때문에 사유축 회금을 하고, 이거 경금 투출되어 있죠. 신금도 마저 투출되어 있어요. 관살론잡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예요? 살중신경입니다. 살중신경이 되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을목이 그래도 자해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사주에 있는 병화를 살려가지고 꺼내서 따뜻하게 해서 금을 갖다가 좀 금이 을목을 갖다 극해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 사주는 금이 너무 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7살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물론 이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자, 갑신대운 때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이 아이는 만약에 당부드립니다. 이 아이는 13살 전까지는 아주 잘 보살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모씨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서 오화 보는 것은 괜찮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그닥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쉬운 말로 을목이 6월에 태어났는데 홍수 나가지고 을목이 떠내려가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건 수다목부라고 해요. 수다목부가 돼서 을목이 부평초가 된다. 부평초 아시죠? 개구리밥입니다. 뜰부자에다가 개구리밥 평자죠. 풀초자, 물에 떠서 돌아다니는 개구리밥이 바로 부평초죠. 여기저기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부평초 개구리밥이고, 나머지 이제 무인씨 같은 경우나 기묘씨 같은 경우에는 묘라든가 인에 뿌리를 둘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무인씨 같은 경우에는 인중의 병화를 보게 되고, 을목이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결국 왕토를 을목이 감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무토가 어차피 또 금을생하는 좀 패단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생시를 고른다고 하면, 병술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화를 얻은 이런 것은 좋지만은 결국 병술씨의 단점은 어디 있냐면, 을목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단점, 단순히 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점인데, 또 무인씨는 뿌리도 내리고 화도 간신히 없긴 했지만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병술씨나 무인씨나 조금 비등비등한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고른다라고 하면 저는 병술보다는 무인씨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쩔까 싶고요. 같은 시라 하더라도, 비슷한 시라 하더라도 기묘시는 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이렇게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고요. 경진시 또 시간의 경금 정관 얻었다고 해서 좋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주가 금이 너무 왕해져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생시를 고르기가 좀 만만치 않고요. 또 어떻게 돼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병화를 얻었는데 병화가 뿌리가 없다든가, 병화를 얻었는데 을목이 뿌리를 못 둔다거나, 인목을 얻어서 화까지 얻었는데 무토가 투출돼서 요거는 조금 재성이 부담스럽다거나 조금씩의 약간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운세 자체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명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